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광욱 당선자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하고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불과 3석에 불과한 군소정당 후보를 이렇게 특별히 격려해 준 속셈은 어디에 있을까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광욱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이제 대표네요. 당선자에게 한 7분 정도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최광욱 대표가 얼마 전까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으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전화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봤습니까? 네, 드물죠. 불과 3석. 네. 3석이고 지금 그 최강욱 대표가 기소돼 있잖아요. 피해자 신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얼만큼 허풍을 쳤습니까? 공수처 생기면은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예, 그렇죠. 검찰총장이 어디 뭐 민간 회사입니까? 예. 주가의 중요한 조직 총장 책임자를 공수처 생기면 수사해서 감옥 넣겠다고 한 사람을 대통령이 저렇게 전화통 들고 밥 먹자고 하고 7분 이상 통화를 한다? 저는 오만의 냄새가 너무 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오만의 인간의 2대 죄악이 오만하고 게으른 거 나태잖아요. 이 오만의 냄새.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저는 오만의 냄새가 나는 거죠. 저기 홍길동 이가 얼자잖아요. 얼자. 예, 얼자. 서얼이라고 합니다. 예, 서자는 양반 남편의 양민 여자면은 서자고 양반 남편의 천민 종인 여자한테 나면은 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얼이라고. 그렇죠. 홍길동이 얼자거든요. 전화해서 얘 얼자 아니야. 서자도 아니고 이제 얘 적자야. 적자예요? 적자니까. 적자로 격상시켜 버렸네요. 그렇죠. 민주당 너희들 더불어민주당 너희들 얘만큼만 해. 얘 구박하지 마. 그렇죠. 얘 그 선거 전에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과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참칭. 그렇죠. 참칭이라는 말 참 어려운 말. 어려운 말인데 그건 말을 무슨 국가 내란죄 뭐 이럴 때 뭐 무슨 참칭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저 국어사전 찾아봐서 한 얘기 같은데. 난 전두환 뭐 노태우 재판받을 때 그런 참칭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너희도 똑바로 해. 또 하나는 아직도 조국은 내 사랑이죠.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지난 1월 달인가요?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국 재판하는데 얘들 최강욱 얘들 당이 열린 민주당이 선거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친문 조국을 내세웠잖아요. 조국 비호, 친조국. 그러니까 문재인 통화를 함으로써 조국 비호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한 거죠.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그렇죠. 조국 재판까지도 그렇죠. 앞으로 공수처 생길 테니까 그때도 사법부에 이제는 윤석열 말고 그건 이미 끝난 거고 판사들한테도 압력을 계속 넣어라. 당신 그 법사위 가서 알았지? 그런 시그널인가요? 국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토를 했다고 그렇게 확대 해석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최강욱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최선봉에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희석이는 이제 예비 8번 파도타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길에 금배지가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금배지 찬 데다가 당 대표까지 됐어요. 세석이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쫙 한번 모여라 하면은 서초동에 100만 뭐 자기들 얘기대로 한 5만 와도 100만 원으로 튀기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 격이 다른 거예요. 김의겸이나 황희석이라고 최강욱이는 벌써 격이 다르니까 그걸 딱 해주면서 알았지. 윤석열 이거 아직도 못 알아들은 척 하면서 자리 지키고 있는데
알아서 좀 쫓아내줘. 그렇죠. 이런 뜻으로 나는 그렇죠. 딱 들리더라고요. 괴롭혀서 쫓아내줬는데 요새 뭐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그렇고 문재인이가 뭐 조선 태종하고 세종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참 웃기기도 한데 이방원이 하여가 지었지 않습니까? 태종이. 이방원. 근데 태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얘기하나 몰라요. 태종은 조선시대에서 청소를 제일 잘한 왕입니다. 청소대왕이에요, 청소대왕. 그러니까 똑같죠. 적폐청산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주류 세력들을 싹 청산한 기득권 지그들 얘기대로 기득권 세력을 깨끗이 청산했지 않습니까? 그래 태종 맞는 거예요. 근데 태종은 측근들의 발호를 청산은 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형제간에 셋이 있었잖아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쳐버리고 셋째 충녕대군 세종을 했잖아요. 예. 지금 방배동이라는 동이 왜 방배동인데요? 등 돌릴 방배동이든 등 돌릴 배예요. 맞아요. 방배동에 살면서 저 왕궁 쪽하고 등 돌리고 살았다고 효령대군이 그럴 정도로 청소를 많이 했어요. 처남 민무구 민무질부터 싹 청소해버렸어요. 장인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아예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릴 정도로 하고서 태종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 보고 내가 나쁜 짓은 다 했으니 너는 좋은 임금 되라. 근데 지금 문재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측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기소됐는데도 전화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이거 정권이 저는 이거 심상치 않은 오만의 조짐이다. 180억 석 얻었다고 벌써부터 저 오만하고 방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위로 또 뭐 격려 얘기를 했지만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을 했다.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동고동락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양정철이가 나서고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무 관계, 자기들은 형제당이다. 뭐 이렇게 우리 나중에 합당할 거다니까 합당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위기의식이 있었죠. 열린미래당, 민주당이 저 오버하는데 조국 잘했다고 하고. 손혜원이가 한참 지지율이 막 1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2석 내지 15석은 따르면 당상이야 하고 뭐 큰소리 치니까 김홍골이가 자칫하면 자기가 이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난리 법석을 쳤지 않습니까? DJ 셋째 아들도 벌쩍 뛰었죠. 그래서 그 갈라지다시피 했는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요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해찬이나 양정철을 이제 깨갱할 수밖에 없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에 감히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잘 지내자 하고 손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합당은 안 하겠지만 합당이나 다름없이 아마 2인 삼각체제로 가지 않을까. 중요한 정책을 공조하면서 가지 않을까. 우리가 남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강욱이는 뭐 좀 앞선 얘기다. 합당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7월 공수처 발족 이런 부분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우선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개원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런 공수처 문제도 개원 협상의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국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뭐 이런 배분도 있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헌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많고 또 인사청문회 이런 조항들도 다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 협상이 늦어진다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은 7월 15일 발족 어려워요. 어렵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기관 개혁 또 공수처 이런 것에 좀 협력을 해달라. 그렇죠. 야당목이 2명이니까 2명이 반대하면 공처장 임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도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하니까 양쪽에서 하나씩 나눠 먹을지 미래통합당만 합당해갖고 2자리를 가져갈지 모르지만 7명 중에 2를 빼면 6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6명 이상이 그렇죠. 오케이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가 또 바람잡이를 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만 자꾸 떠들면은 국민들도 왜 저래?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 그렇죠. 네. 막 바람잡이 해주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정의당은 지금 삐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당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파산 지경 이런 거죠. 아, 민주당 그렇게 4+1 체제 네. 앞장섰다가 지금 완전히 토사구팽 당했는데 뭐 그냥 민주당 하는 일에 박수 쳐주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심상정도 낯짝있죠. 심상정도 뭐 이기긴 이겼지만 그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아, 자기만 이겼죠. 네, 자기만 겨우 이겼죠. 근데 뭐 어떻게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머리에 붕대 싸매고 있을 정도로 고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승리인데 그 심상정이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의당 협조도 얻기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 저 열린 민주당 거기서 좀 총대를 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석이 되어야 네. 네.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 무력화시킬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과 합쳐갖고 네. 177석입니다. 원래는 180석인데 네. 그 무슨 이상한 정당 대표들 둘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제명을 시켰어요. 그렇죠. 본래 돌아가겠다. 네. 뭐 기본소득당이다. 무슨 네. 용해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또 양정숙이 네. 이것도 또 제명을 시켰어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투기 뭐 하고 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177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3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합쳐야 180석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냥 청와대 앉아서 지금까지는 네. 청와대 정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각이 워낙 힘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당까지도 완전 뭐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네. 뭐 여의도 출장소지만 당도 이제 알아서 다 정치를 해버리네요. 네, 그렇다고 너희들 이런 건 말하죠. 몰랐지? 청와대에서 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 너희들은 이제 오더만 내리면 오케이 알았지? 딱 따르라 이런 얘기인가? 그렇죠. 뭐 세석짜리 대표한테 전화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더 어떻게 보면 청와대 아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부한 사람이 더 이쁘지 않겠어요? 또 거기 네. 손혜원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손혜원도 있고. 워낙 네. 성적표가 나빠갖고 요새 그냥 네. 입을 꾹 다물고 있던데 그래도 뭐 부인 네, 그렇죠. 절친이니까 또 뭐 안방 이게 좀 영향력이 제일 센 네. 거 아닙니까? 예, 있다고 어느 가정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뭐 세석 네. 대표한테 전화하신 건 좋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의뢰로- 정당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 전화도 걸고 또 뭐 오찬하자 이렇게 하는 건 진작부터 해야 한다고 보는데 103석이란 말이 합치면은 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전화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언론 보도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치사하고 속이 좁은 거죠. 그것도 근데 몰래 하셨나? 근데 지금 할 사람이 워낙 아니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과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공개를 안 했나? 또 상도 당했잖아요. 네. 그럴 때 전화 한 번 하면 참 좋잖아요. 네.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뭐 청와대에도 안 물어봤으면 했으면은 뭐 당연히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오만한 거죠. 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이게 크질 않는 거죠. 네. 이 국민들이 200석 가까이 몰아줬으면 종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릇이 종재기. 200석까지 몰아줬으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총선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겼다고 안 봅니다. 미래통합당이 진 거죠. 예, 진 거죠. 네, 진 거죠. 미래통합당 황교안이라는 장수가 저 제대로 전쟁을 이끌지 못해서 스스로 패한 거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청와대가 잘 이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마침 황교안 대표 얘기 잘 나왔네요. 네, 전 네. 대표죠. 네. 종로에다가 이제 집을 영구적으로 뭐 네. 얻는다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참패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를 지금 괴멸 상태로 몰아넣는데 나름대로는 종로에서 다시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 거 아니냐. 이낙연이가 그렇죠. 대선 나가면 그거 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보선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미리 털을 딱 잡고 난 종로 버리지 않았다. 네. 난 재기의 꿈이 있다. 뭐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건가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그렇다고- 뭐 네. 그쪽에 무슨 전세론가 월세론가 갔지 않습니까? 그 오래 살려고 하고 뭐 장학재단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장학재단 네. 그 얘기 나오면 또 아주 그냥 골 썩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장학재단 하면 자기 돈 내서 하든지 남의 돈 걷어서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좋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한 번도 은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없죠. 예. 그냥 물러나겠다 대표. 물러나겠다겠지. 예. 난 정치를 안 하겠다든지 예. 뭐 이 얘기 한 바가 없어요. 예. 전에 어떤 언론 기자가 또 전화를 하니까 곧 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곧 보자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 정치 안 할 사람이 뭐 기자들을 언론사하고 뭘 그렇게 자주 만나서 평기자들까지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는 정치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이 적성이 안 맞는다고 봐요. DNA가. 저는 원래부터 얘기했어요. 네, 그 양반 DNA는 정치 DNA는 안철수 거다. 그렇죠. 안철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전략이 여러 가지 미스를 많이 했잖아요. 공천도 뒤집고 그러니까 말도 또 그냥 국민들한테 좀 다가오지 못하고 자기 희생도 없고, 저는 안 될 이유가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가장 원인을 저는 하나만 황교안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성경에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미랄이지만 미랄이 썩으면 썩어야죠. 그 퇴비가 돼서 그 맛이 자란다잖아요. 저는 황교안이가 좀 우리 보수로 해서 민주주의로 해서 좀 썩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잘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색스폰 잘 벌잖아요. 또 신앙 간증하면서 우리나라의 뭐 사이비 종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더 공헌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많지. 본인이 정치가 적성이 안 맞는데 굳이 저렇게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한다? 저는 그러니까요. 좀 좋지 않게 봅니다. 저는 뭐 황교안 대표의 어떤 순수성이라든가 또 공직자로서의 어떤 청렴 또는 그 능력 그런 것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황교안 대표를 폄하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제가 오랜 뭐 우리 언론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치를 제대로 할 뿐이구나. 탤런트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런 분하고 없네. 저 사람은 백날 해도 안 되겠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를 폄하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오랜 경험으로서 보는 안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근데 내가 주변에 좀 정치를 아는 분들 또 이렇게 언론계에 있었던 분들 또 들어보면은 황교안은 정치 묵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묵기. 묵기는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황교안이가 제기를 뭐 개인적으로 모색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이 국민들이 보수를 보는 눈이 따갑거든요. 이제 다시 좌표를 세우고 다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민경욱 의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선거 불복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라고 하고 또 황교안까지 다시 나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볼 때 보수가 저거 다시 생각하는 반성이나 다시 새 출발할 각오가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와 연관해서 최근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합당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해야지만 합당을 하더라도 시기와 방법 같은 거에서 최대의 시너지를 내야 하고 단순한 합당은 의미가 없지 않거든요. 정말 양당이 합당을 했을 때는 새로운 정당, 정말 새로운 보수와 자유우파 세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어떤 탈바꿈하는 합당이 이루어져야만이 국민들도 박수를 치고 희망을 갖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빨리 합쳐라. 더군다나 이해찬이는 합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놓고 있어.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주겠다. 뭐 그냥 자기들이 다 선출해서 다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고 뭐 합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당이 그러한 다시 태어나는 어떤 분기점이 돼야 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런 스타트 시발점이 돼야 하고. 그렇죠. 국정을 이끌 만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는가? 국민들이 그걸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합당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약속 그런 소리들이나 하고 앉았어요. 참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가 당심하고 민심하고 좀 거리가 있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당심은 영남 쪽이 거의 당원의 절반이니까 그쪽 치중하지 있는데 민심이 보는 미래통합당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민심도 한국당이 보는 민심이라면 뭡니까? 그동안 망한 게 일부 극우 보수 세력들. 그렇죠. 지금도 그거 아닙니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고
네. 조회수 늘리고 네. 구독자 늘려갖고 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본인스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심했죠. 실제로. 네. 저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공병호. 그래갖고 얼마나 상처를 주고 그렇죠.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와갖고 지금 하는 것을 보세요. 그게 참, 정말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사람도 그런 그 일탈된 그 유튜버들, 일탈된 그 세력들하고 약간의 좀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예. 간담회하고 그 사람들 보니까, 여론인 걸로 착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볼 때는 수구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게 가장 큰 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영국의 노동당이 정권 다시 잡았을 때 모든 걸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다 좀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 얘기가 하다 보니까 딴 데로 흘러갔는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최강욱이하고 격려 전화를 7분이나 하고 식사 약속까지 한 것을 보면은 과연 본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협치에 생각이 있는 거냐. 통합당의 조영 원내대표한테는 상도 당했고 그랬는데도 뭐 전화 한마디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세석인 열린민주당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쳐서 180석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추진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라든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대로 밀고 가겠다. 그런 선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생각이죠.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당 하나를 지금도 청와대에 한 비서실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 내 밑에 있었던 놈 아니야? 뭐 됐으니까 너 이리 와. 밥 한 끼 사줄게. 그리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건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이나 이렇게 대치 상태, 경제 위기 국면을 극복하려면은 비록 야당이 100석도 안 되는 좀 미미한 세력이지만 그 손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협력을 요청해야 할 사람은 최강욱이 아니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